이 털이라는 게 좀 남성성에 대한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매끈한 남자들이 돼갖고 요즘엔 남자도 밀거든요. 둘 다 없잖아요. 그럼 이게 부딪혀서 아파요. 이상하게 저는 그 음모만 있다는 거는 호르몬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요즘 젊은 여성들 왁싱 많이 하잖아요. 뭐 브라질리언 왁싱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제가 30년 동안 이제 산부인과 의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30년 전만 해도 털이 없으면 안 됐지. 털이 없으면 빈모증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목욕탕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채모, 빈모 있는 사람에게 네. 여기다 붙이는 털 같은 걸 팔았어요. 네. 그 남자들은 모르죠. 이 보통 고속버스 휴게소에 가면 여자 화장실 문 앞에는 빈모증, 모모증 치료한다. 남자는 없어요? 전화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렇게 타깃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옷을 벗고 저야 뭐 매일 뭐 몇십 명씩 보니까. 네, 근데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몇 퍼센트나 하는 것 같아요? 젊다고 하면 보통 30대 이하를 말하면 네. 80%? 그렇죠.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런데 물론 개인적인 본인의 뭐 선호도가 있으니까 그거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 물어보면 이거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의학적으로 권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라고 표현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 털이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 공기층을 형성해서 바람이 통하게 해줘요. 근데 산으로 치면 민둥산인 거지. 나무가 다 뽑혔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옷이 바로 닿거든요. 그럼 그 피부 질환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인그로잉 헤어라고 해서 헤어가 새로 나잖아요. 그럼 얘가 안으로 이렇게 삐져 들어가요. 그래서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생겨요. 예. 보름 생기고 새카매지고 해서 이걸 많이 한 사람들 보면은 여기가 아주 검정점처럼 타타타타 이렇게 박혀서. 근데 그거 굉장히 아플 텐데요. 근데 이제 그때 하고 흉터가 그렇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도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왜 하냐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거 왜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생리혈 같은 게 묻지 않아서 너무 편하대요. 글쎄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머리카락도 밀고 다녀야지. 머리카락이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고 매일 감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 음모만 그게 민다는 거는 저는 그 포르노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포르노하고 그런 너무 산업, 자연스럽고 그런 산업의 영향으로 네. 사람들이 이걸 안 하면 뭔가 원시인 취급을 한대요. 네. 그래서 성관계할 때 이거 털이 막 푹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좋다, 너무 젊고 막 좋아 보이는데 그쵸. 본인들은 그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막 원시인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 좋아. 요즘엔 남자도 밀거든요. 둘 다 민 사람이 만났어. 그럼 이제 더 아프지. 그럼 성관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아파서 못 해요. 둘 다 없잖아요. 그럼 이게 부딪혀서 아파서 못 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문화적인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언젠가부터 털을 좀 혐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들 가슴털 막 있고 수염이 있으면 되게 남성적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남자들이 이 자국 나는 것도 싫어갖고 다 레이저로 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랑 안 하려고 하는구나. 섹스 로봇하고 하려고 하는구나. 준비하나 보다. 막 이런 생각도 문화적으로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데 자연스러운 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남자들도 종아리 털도 밀더라고요. 온몸을 다 제모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 털이라는 게 좀 남성성에 대한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매끈한 남자들이 돼갖고 매끈하고 화장한 남자. 그 여자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생겨서 그런가 봐요. 남자들도 그루밍 해야 되니까. 근데 털은 있을 곳에는 있어야 된다.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보면 겨드랑이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게 네. 피부가 겹치는 네. 데는 조물주가 털을 놔서 네. 이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놨기 때문에 네. 저는 몸을 훼손하지는 네. 말자. 그렇기도 하고 음모나 겨드랑이 털 같은 것들이 그런 어떤 기능적으로도 문제 분명히 의의가 있지만 또 그게 있어야만 왜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 있잖아요. 아주 키가 작은. 근데 이 사람이 애기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비율이나
또 음모가 있느냐 없느냐, 겨드랑이 털, 수염이 맞아요. 있느냐 가지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 털을 굉장히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문화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이 사회 문화가 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심리도 변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연애 전선도 좀 달라질 거고, 맞아요. 그런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깎는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5cm를 3cm로 줄인다 정도. 근데 그 왜 그렇게 하지?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보통 비키니 라인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건 뭐 워낙 비키니들이 요즘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왜 센치를 줄일 필요가, 이렇게 솟아나올까 봐 그냥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패션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거를 또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브라질리안 왁싱은 네모로 쫙 빼서 아, 이렇게 원장님은 하는 거고.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쪽에다는 또 타투를 하고. 타투도 하고 자기 이름도 새겨놓고. 타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에? 저는 옛날에는- 어쨌든 이게 오리지널을 훼손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하기는 공감해요. 쉬운데 나중에 그걸 빼기도 어렵고.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왁싱은 너무 궁금해서 한번 해봤다고 하면 연구한 제모 같은 건 좀 안 하고 다음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유행이라니까, 그것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의학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고 하시니까 브라질리안 왁싱은 좀 더 고민해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젊은 그 미혼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없으세요? 제가 이제 인생을 길게 보다 보니까 네. 저는 뭐 5살짜리도 오지만 90살 먹은 할머니도 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또 통계를 내봤잖아요. 네. 우리 병원에 도대체 몇 살이 가장 많이 올까? 그랬더니 가장 많은 나이가 2, 3, 4, 50대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몰려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나이를 먹어서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은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이에요. 네. 우리 나중에 노인이 돼서 돌아가실 때는 골다공증으로 주로 넘어져서 이제 못 일어나고 그 뒤로 계속 이제 돌아가시는 코스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골다공증이 몇 살 때 결정되는 줄 아세요? 30세? 더 어려요? 맞아요. 그 정도 돼요. 그쵸. 옛날에는 35세라고 했는데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거의 20대쯤 결정이 된다고 봐요. 네. 그때까지 골의 단단함을 쭉 올려놓고 가장 피크에 올려놔야 나이가 먹으면 그 뒤로는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네. 물론 뭐 확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네. 천천히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떨어져도 중간에 있으려면 네. 이 20, 30대 때 최고로 올려놔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적절한 식사, 적절한 운동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네.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어. 맞아요. 공부하느라고 운동 못해. 그리고 뭐 취직하고 아기 낳고 하면서 자기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폐경을 맞이하고 나이가 먹잖아요. 이제 거꾸로는 못 가요. 여러분, 외모 관리 우리 너무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안 먹고, 혹은 특정 영양소만 또 맞아요. 너무 먹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면 30대 초반부터 골고루 먹고 칼슘도 좀 많이 먹고 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해야만 해서 골다공증을 좀 예방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좀 네.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요즘에는 건강검진에서 젊어도 그 골다공증 검사를 하더라고요. 네. 하는 걸 보면 20대인데 벌써 골 감소증, 벌써. 골다공증 오는 사람 많아요. 그게 다시 영양소도- 정상으로 가기엔 참 어려워요. 그쵸. 조금은 채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발 젊었을 때 정기 검진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적절한 운동과 그 식사를 해서 이 노후까지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가서 막 부러져서 사는 거는 정말 그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 요즘 보면 주변에 정말 왜 연세 많으신 어머님들 보면 뭐 일주일 단위로 넘어지시는 분 또 났는데 또 넘어지고 기부스 했는데 또 넘어지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짚으면 넘어지고. 그러니까 요 30대의 그 골다공증 그 전에 잘 하지 않으면 30세부터 이렇게 나빠진다고 하시니까 좀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생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골다공증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골다공증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영양소 그리고 운동. 잘 먹는 거, 네. 잘 자는 거, 운동하는 거 이거 꼭 지키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원장님께서 선배 여성으로서 항상 보면
여자로서의 어떤 자존감이나 여자로서의 어떤 연대감이나 동지감은 굉장히 높으신 것 같거든요. 그 선배 여성으로서 미혼 여성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격려의 말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믿어주고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를 남에게 보이려고 네. 외모도 그렇고 네. 성적인 것도 그렇고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믿어주고 어머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 외모도 괜찮아. 내 지뢰 면역도 좋아. 그리고 나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야.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나는 빨리 가서 치료하고 예방할 거야. 이런 기본적인 마음만 가져주면 제가 뭐 이렇게 나와서 책을 쓰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지금 길게 얘기하셨는데 결국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참 예쁘다 내 몸. 내 몸 원래 괜찮아. 원래 예쁘고 원래 그냥 생긴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자존감은 사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존감 생기기가 어려우니까 맞아.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나는 다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그게 기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2030 미혼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기혼들, 폐경기 또 뭐 그 전에 뭐 혹은 그 노년의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